58세 정년퇴직 후 회사 후배들이 마련해준 작별 자리에 앉아있던 김태성 씨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부터가 내 인생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상사의 눈치를 보던 시간도, 주말에 업무 전화에 잠 못 들던 날들도 끝났으니까요. 퇴직금을 일부 정리해 캠핑카를 구입했고 아내와 함께 전국 일주를 떠났습니다. SNS엔 해변에서 커피를 내리는 사진, 숲속에서 불멍하는 모습이 올라갔고 댓글엔 부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장면 뒤엔 말 못할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은퇴 후의 자유가 늘 행복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불편함, 갈등, 외로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드는 통장 잔고.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꿈꿨던 삶은 맞았어요. 근데 그게 꼭 좋은 꿈은 아니더라고요. 본문 캠핑카, 생활의 현실, 세 가지 이야기. 1. 김태성 58세 매일이 휴가일 줄 알았죠. 하지만 몸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태성 씨는 퇴직 직후 수도권에서 중고 캠핑카를 구입해 전국 여행을 떠났습니다. 평소 차박 유튜버 영상을 즐겨보며 로망을 키워왔고, 퇴직하면 아내와 둘이 자연 속에서 조용히 살아보자는 계획도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한 달을 지나자 현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캠핑카 안에서 자는 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고 허리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겨울엔 추웠고 여름엔 견디기 힘든 더위에 냉방이 부족했습니다. 캠핑장마다 있는 전기와 수도 시설을 쓰는 것도 불편했고 공중화장실과 샤워실은 위생 상태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불편하다는 말을 참고 있었더라고요. 나중엔 싸움이 잦아졌고 여행이 아니라 생존처럼 느껴졌어요. 2달째 캠핑카는 다시 중고 매물로 올라갔고 부부는 작은 도시의 전원주택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로망은 짧았고 피로는 오래 남았습니다. 이영자 61세 남편 따라 나섰지만 난 집이 그리웠어요. 이영자 씨 부부는 남편의 정년을 맞아 제2의 신혼여행을 꿈꾸며 캠핑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보내는 삶은 TV 속 이야기 같았고 처음에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꿈꾸는 야생의 낭만과 영자 씨가 원하는 편안한 일상은 달랐습니다. 매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요리를 하고 세탁을 하고 화장실이 없는 환경에 적응하는 건 생각보다 고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관계의 단절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같은 또래 친구들과 수다 떨고 교회 가고 시장 보는 일상이 그리웠어요. 남편은 몰랐죠. 그가 캠핑카를 몰고 달릴수록 제 마음은 집을 향하고 있었던 걸요. 3달 만에 영자 씨는 울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난 이제 그만 집에 가고 싶어. 결국 부부는 합의하에 캠핑카를 처분했고 다시 도심 근교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캠핑카 대신 도보 여행을, 아내는 동네 문화센터 강의를 선택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함께 사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3. 박정환 60세 돈만 있으면 될 줄 알았죠. 고립감은 계산서에 없더군요. 박정환 씨는 퇴직금을 여유 있게 받은 편입니다. 자녀들도 독립했고 경제적 부담이 적다 보니 캠핑카를 구매하는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차량도 최신 모델로 설비도 고급이었습니다. 혼자 전국을 돌며 유유자적한 삶을 꿈꿨습니다. 문제는 예상치 못한 외로움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은 좋았습니다. 바닷가에서 책을 읽고 산속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 한마디 건넬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전엔 상사와 부하 직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그래도 말은 했거든요. 근데 캠핑카 안에선 며칠 동안 사람 소리 자체를 못 들은 적도 있어요. 그는 결국 유튜브를 시작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그러나 영상 촬영과 편집도 시간이 지나면 의무처럼 느껴졌고 그는 점점 지쳤습니다. 6개월 만에 그는 캠핑카를 처분하고 귀촌의 지역 공동체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더라고요. 외로움은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으니까요. 결론, 은퇴 후의 자유, 준비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
캠핑카 생활은 분명 많은 사람들의 은퇴 로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로망이 현실이 될 때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불평과 갈등, 외로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퇴직 후 자유로운 삶을 위해선 돈만큼이나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에 대한 사전 점검, 캠핑카의 설비, 화장실 수도 전기 접근성, 계절별 기후에 대한 적응력까지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부부의 라이프 스타일 조율, 혼자만의 꿈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서로가 원하는 은퇴 후 삶의 방식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고 타협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연결망 유지, 자유로운 삶 속에도 소속감은 필요합니다. 지역 공동체, 지인들과의 교류, 가벼운 일거리라도 외부와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 캠핑카 생활은 누구에게나 맞는 방식은 아닙니다. 단순히 멋져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했다간 금세 피로와 실망에 직면하게 됩니다. 은퇴는 해방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 설계의 출발선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에는 로망만이 아니라 현실도 꼭 함께 있어야 합니다. 58세 퇴직 후 캠핑카 생활, 왜 지옥 같았다고 말할까? 로망과 현실 사이, 은퇴 후 캠핑카 생활의 명암. 은퇴 후 캠핑카 생활을 꿈꾸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5060대 유튜브 검색어 상위에 차박, 캠핑카 은퇴, 자유로운 삶이 자리할 정도로 자율성과 자연 친화적 삶을 바라는 중장년층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현실에선 빠르게 좌절되기도 합니다. 본 글에서는 실제 사례 3건을 바탕으로 캠핑카 생활의 리스크를 분석하고 은퇴 이후 이를 선택하기 전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들을 전문가적 시각으로 제시합니다. 1. 캠핑카 생활의 핵심 리스크 3가지. 물리적 피로와 건강 문제. 캠핑카는 일반 주거 공간과 달리 침대가 좁고 단단하며 대부분의 일상 활동이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사례자 김태성 58세 씨는 2달 만에 허리 통증과 수면 장애를 호소하며 캠핑카 매도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계절별 기후, 대응력이 낮고 냉난방 시스템이 부족할 경우 고령자에겐 열사, 병, 저체온증 등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건강 상태가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면 장기 캠핑카 생활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부부간 생활 리듬 불일치. 캠핑카는 대부분 부부가 동행하며 은퇴 후 제2의 신혼여행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캠핑카 내부는 약 35평 규모로 생활 동선이 좁고 개인 공간이 없습니다. 이영자 61세 씨의 경우 남편과 함께 떠났으나 3개월 만에 정신적 피로와 외로움을 느껴 귀환을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체 생활 단절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캠핑의 반복된 노동요리, 정리, 주차, 급수 등 일상성과 안정감을 중시하는 성향과의 불일치. 캠핑카 생활은 부부 모두가 동일한 라이프 스타일 선호를 가질 때만 가능한 모델입니다. 외로움과 정서적 고립. 캠핑카 여행은 자유롭지만 동시에 외롭습니다. 특히 단독 생활자일 경우 정서적 고립감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다가옵니다. 박정환 60세 씨는 최신식 고급 캠핑카를 구입해 홀로 떠났으나 몇 주 만에 사람 목소리가 듣고 싶다는 이유로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6개월 만에 귀촌을 결정,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며 외로움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캠핑카는 물리적 공간만 해결할 뿐 사회적 욕구는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2. 캠핑카 은퇴 생활, 이런 분들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장기 캠핑카 생활보다는 대안 모델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분 내용. 건강 어리 무릎 관절에 만성 통증이 있거나 냉난방에 민감한 경우, 성향 안정감, 반복된 루틴, 도시 인프라 의존도가 높은 경우, 관계 외부 소통이 활발해야 정서가 안정되는 성향일 경우, 기술력자가 차량 정비나 배터리 전기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3. 전문가가 제안하는 현실적 대안 3가지. 은퇴 후 여유와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분명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다만 캠핑카가 전부는 아닙니다. 아래는 캠핑카의 단점을 보완한 대안들입니다. 1. 단기 차박 숙소 혼합 모델. 한 달 기준 2주 캠핑카, 2주 호텔 또는 게스트하우스 병행.
신체 피로 최소화, 여행 만족도 유지. 이소형 주택 이동식 생활 병행. 귀촌 지역의 미니하우스 확보 후 주중은 캠핑카 이용. 주소지 확보로 행정 편의성, 세금 처리 용이. 3. 테마형 여행 참여. 50 여행학교, 실버 도보 여행, 사진 여행 등 단체 프로그램. 공동체 소속감 확보, 고독감 최소화, 안전성 증가. 4. 은퇴 후 캠핑카 생활, 시작 전 체크리스트. 항목 질문. 재정월 유지 비율비, 캠핑장 이용료, 보험료는 감당 가능한가? 건강 3개월 이상, 이동 생활에 따른 신체적 부담은 문제 없는가? 관계 외부, 인간관계 유지 수단 온라인 오프라인은 확보되어 있는가? 계획 여행의 목표는 여행인가? 아니면 거주인가? 비상시 차량 고장, 사고 발생 시 대응 수단은 충분한가? 결론 은퇴는 탈출이 아니라 설계다. 캠핑카 생활은 분명 매력적인 은퇴 옵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로망만으로 접근한다면 큰 스트레스와 경제적 손실, 심리적 피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는 회피가 아니라 새로운 구조화라고 말합니다. 캠핑카가 그 구조화의 한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은퇴 후 누릴 진짜 자유는 무엇을 버릴까 보다 무엇을 준비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상상할 때 오랜 시간 꿈꿔왔던 평화롭고 여유로운 일상을 그립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의 산책, 친구들과의 즐거운 모임, 부부만의 오붓한 시간. 그러나 현실은 꿈과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50대와 60대 은퇴자 중 상당수는 드디어 자유로운 시간이 생긴다는 기대로 가득 차 있지만 은퇴 후의 삶에서 마주하는 가장 큰 도전은 경제적 부담, 관계의 변화, 그리고 예기치 못한 외로움입니다. 특히 부부 관계에서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갈등이 늘어나고 은퇴 후 적응하지 못해 낙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꿈꾸던 은퇴 후 행복이 현실에서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혹시 당신도 은퇴 후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고 느끼셨나요? 지금부터 공감할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부부의 은퇴 후 생활, 칠알이 꿈꾸던 행복과는 달랐다. 은퇴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기다리며 그려왔던 행복한 그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이 오고 나면 기대와 현실의 간극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현실감 있게 살펴보고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1. 경제적 안정, 기대와 현실의 충돌.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안정입니다. 많은 부부가 은퇴 후에도 경제적 여유를 꿈꿉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 연금, 약간의 저축이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죠. 그런데 현실은 고정 수입이 끊기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겨요. 사례 1. 제가 아는 60대 부부는 은퇴 후 시골에 내려가 농사를 짓겠다는 꿈을 실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도시에서 쌓아둔 돈으로는 시골 생활에 예상치 못한 지출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농기계 구매, 집 수리, 자녀의 갑작스러운 도움 요청까지 결국 처음 계획했던 예산을 훨씬 초과하게 되었죠. 남편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부인은 서로 계획을 세운 게 왜 잘못되었는지 싸우기 일쑤였어요. 이 부부는 결국 소규모 농사를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올라왔어요. 해결 방안. 은퇴 전에 현실적인 예산을 계산하고 여유 자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모든 돈을 한 곳에 몰아넣기보다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금 계좌를 만들어 두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2. 부부 관계의 변화와 갈등. 두 번째는 부부 관계입니다. 은퇴 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오히려 갈등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결혼 생활 동안 서로의 일로 바빠 얼굴을 자주 못 보던 부부들이 갑자기 하루 종일 함께 있다 보면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됩니다. 사례 2. 한 50대 부부는 은퇴 후 해외여행을 다니며 지낼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남편은 매일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부인은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 열심이었죠. 이렇게 생활 패턴이 달라지다 보니 작은 일에도 다툼이 생겼어요. 부인은 왜 내 노력을 무시하느냐고 화를 냈고
남편은 내가 은퇴했는데 좀 쉬는 것도 문제냐고 맞받아쳤어요. 해결 방안. 부부가 함께 은퇴 후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서로의 기대를 공유하는 대화의 시간이 중요해요. 각자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갖는 것도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3. 예상치 못한 외로움과 정체성 상실. 마지막으로는 외로움과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은퇴 후 갑자기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는 생각에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직장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일수록 이런 공허함을 더 크게 느낍니다. 사례 3. 한 남성은 55세에 대기업에서 은퇴했어요. 퇴직 전에는 회사에서 동료들과 함께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졌죠. 그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점점 외출도 줄이고 가족과의 대화도 끊겼습니다. 결국 그는 동네 작은 봉사활동 모임에 가입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면서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해결 방안. 은퇴 후에는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찾는 게 중요해요. 봉사활동, 취미활동 또는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은퇴 후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3가지 비결.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세요. 예산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부부 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기대치를 공유하고 각자 만족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찾으세요.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으세요. 은퇴 후의 삶은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물론 꿈꾸던 행복과는 다를 수 있지만 현실을 잘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대처하면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은퇴 후의 삶에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꿈꾸던 행복을 새롭게 그릴 때입니다. 은퇴 후 삶의 진실 그리고 지혜로운 대처법. 은퇴는 누구에게나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꿈꾸던 은퇴 생활이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곤 하죠. 그렇다면 이 격차를 어떻게 좁혀야 할까요? 오늘은 은퇴 후 삶의 진실과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전문가의 관점에서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행복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행복의 함정입니다. 이는 우리가 은퇴 후 무조건 행복할 거라는 기대를 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면서 겪게 되는 실망감과 혼란을 말합니다. 첫 번째 함정. 돈이 충분할 줄 알았다. 평생 모은 퇴직금과 연금이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나고 고정 수입이 끊기면서 점점 불안해집니다. 해결책은 경제적 계획은 은퇴 전부터 꼼꼼하게 세워야 합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쓰는 대신 연금 외의 소득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자격증을 따거나 소규모로 창업을 해 경제적 여유를 마련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한 60대 부부는 아내가 소규모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해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연금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 부부라면 함께만 있어도 행복할 줄 알았다. 은퇴 후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갈등이 생기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결혼 후 서로 다른 일과로 분리되어 살다가 갑자기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사소한 것에서도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부부가 각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활동이나 취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은퇴한 부부는 매주 2번씩 각자 다른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하며 갈등을 줄였습니다. 서로 독립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함정. 은퇴 후엔 쉴 시간만 많으면 좋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그저 쉬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쉬는 시간이 많아지면 무료함과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게다가 자신의 역할이 사라졌다는 상실감까지 겹쳐지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게 관건입니다. 은퇴 후 봉사활동, 취미 모임
또는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한 예로 퇴직 후 우울감을 겪던 한 남성은 노인복지센터에서 무료로 컴퓨터를 가르치며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을 위한 3가지 핵심. 1. 경제적 준비 필요한 만큼만 계획하라.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재정입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돈을 얼마나 잘 쓰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일부러 여행을 가는 대신 노후 생활비와 비상금을 나누어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부부들이 더 큰 만족을 느끼곤 합니다. 2. 관계의 조율 함께하지만 독립적으로. 부부라 하더라도 서로를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도 친구나 지역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새로운 역할 찾기, 사회적 유대감 유지하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은퇴 후에도 봉사활동, 취미활동,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자신만의 역할을 만들어 보세요. 이를 통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을 위한 한마디. 은퇴 후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기 나름입니다. 현실적으로 맞닥뜨릴 문제들을 미리 준비하고 적응하려는 열린 마음만 있다면 은퇴 후에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꿈꾸던 은퇴 생활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금의 준비와 변화로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은퇴 후의 삶에서 새로운 행복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하면 손해? 늦출수록 더 벌 수 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연금 선택법. 국민연금, 은퇴를 앞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죠. 특히 연금을 언제 받아야 할지에 대한 결정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조기연금과 연기연금 중 어떤 선택이 나에게 유리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겨 받을까? 제때 받을까? 아니면 늦춰 받을까? 이 선택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선택이 최선일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조기연금 빨리 받는 것이 항상 좋을까? 먼저 조기연금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건 55세부터 가능합니다. 빨리 받으면 그만큼 일찍 경제적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매년 6%씩 연금액이 깎입니다. 예를 들어 60세부터 연금을 받기로 한 사람이 5년 앞당겨 5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면 30%나 삭감된 연금을 평생 받게 되는 겁니다. 사례 1. 55세에 조기연금을 수령한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건강이 크게 나빠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돈을 받으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55세에 조기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엔 매달 받는 돈이 있으니 안심이 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금액이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까지 늘어나면서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졌고 결국 그는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제때 받는 게 무난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정해진 나이, 즉 60세부터 받는 것이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연금액에 큰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특히 지금까지 꾸준히 경제활동을 해온 사람이라면 연금을 제때 받으면서 적절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60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 씨는 일반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동안 어느 정도 저축도 있었고 자녀들도 다 성장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연금을 제때 받는 것이 나쁘지 않았죠. 그는 매달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으면서 은퇴 후에도 크게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연금액이 많지는 않았지만 적당한 소비와 계획된 경제활동으로 무리 없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연금을 조금만 늦게 받았더라면 더 많이 받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남았죠. 3. 연기연금 늦출수록 이득일까? 마지막으로 연기연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늦춰 받으면 매년 7.2%씩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니 최대 36%나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이죠. 당장 필요한 돈이 없다면 연금을 연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더 오랫동안 높은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말이죠. 사례 3연기 연금을 선택한 박 씨는 6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교적 건강하고 퇴직 후에도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연금을 늦추는 선택을 했죠. 그 결과 그는 60세에 받았을 금액보다 매달 36%나 많은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금을 늦춘 덕에 나중에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지출에도 크게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었고 더 나은 경제적 여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나에게 맞는 선택은? 결국 국민연금을 언제 받느냐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의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면 조기연금이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연금을 늦추는 것이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건강 상태, 경제적 상황, 미래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한번 선택하면 되돌릴 수 없는 문제이니 충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조기연금, 제때 받기, 연기연금. 각 선택마다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본인의 현재 상황과 미래 계획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언제 받을지 결정하는 문제는 단순히 조금 더 빨리 받을까 아니면 늦출까 라는 고민을 넘어 삶 전체의 재정 계획과 연관이 깊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어떤 상황에서 조기연금, 제때 연금, 연기연금 중 어떤 선택이 더 현명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우선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는 바로 개인의 건강 상태입니다. 이는 모든 결정에 앞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연금을 오래 받고 싶다면 당연히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건강에 자신이 없거나 이미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조금이라도 빨리 연금을 받아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건강이 좋지 않다면 조기연금이 해답일 수 있다. 조기연금을 선택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원이 없을 때 선택하게 됩니다.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돈을 늦게 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죠. 조기연금이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건강 문제로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힘들다면 일찍 연금을 받아 현재의 삶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1. 65세에 암 진단을 받은 김 씨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조기연금을 55세에 선택했습니다. 당시 그는 큰 병 없이 생활하고 있었지만 은퇴 후 경제적 불안감 때문에 일찍 연금을 신청했죠. 처음에는 이 선택이 후회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으면서 그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만약 연금을 연기했다면 그는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만큼 경제적 여유가 없어질 뻔했습니다. 조기연금 덕분에 그는 병원비를 충당할 수 있었고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연기연금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반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에게는 연기연금이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매년 7.2%씩 연금액이 늘어나는 연기연금의 혜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가 커지기 때문이죠. 특히 퇴직 후에도 재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금을 당장 받을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연금을 연기하면서 더욱 높은 금액을 받아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례 이 연기연금을 선택한 박 씨는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본인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여유를 고려해 연기연금을 선택했습니다. 박 씨는 퇴직 후에도 여전히 소득이 발생했고 당장 연금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5년간 연금을 연기했고 그 결과로 매달 받는 연금액이 36%나 늘어났습니다. 지금 그는 여유롭게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으며 연금 덕분에
추가적인 소득 없이도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 씨는 연금을 늦추길 잘했다며 그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3.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려라. 그렇다면 건강도 나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그럭저럭 괜찮다면 제때 연금을 받는 것이 무난할까요? 정해진 나이에 받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미래 계획에 따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사례 3. 평범하게 60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 씨는 아주 일반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큰 병 없이 살아왔고 퇴직 후에는 은퇴 자금과 저축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연금을 미룰 필요가 없었죠. 그는 제때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금을 조금만 더 늦췄다면 매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없진 않았지만 그에게는 가장 적합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을 언제 받느냐는 단순히 나이로만 결정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 경제적 여유, 그리고 앞으로의 생활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죠. 전문가들은 대체로 연금을 일찍 받는 것보다는 최대한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에 자신이 없거나 당장의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조기 연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들. 건강 상태 건강이 나쁘다면 연금을 늦추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기 연금을 선택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 만약 퇴직 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있거나 저축이 충분하다면 연금을 연기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면 연금을 조기에 받아 현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야 할 수 있습니다. 미래 계획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계획에 따라 연금을 받을 시기를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여행을 다니며 즐겁게 살 계획이라면 일찍 연금을 받아 당장의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고 오히려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으면서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당신에게 맞는 선택을 하세요. 국민연금을 언제 받느냐에 따라 미래의 경제적 안정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세 가지 사례처럼 본인의 건강 상태, 경제적 여유, 그리고 미래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조기 연금이든 연기 연금이든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죠.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큰 축을 담당하는 만큼 사소한 결정이라고 여길 수 없습니다. 잘못된 선택이 나중에 큰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말이죠. 결국 당신의 연금 선택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더 나은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느냐, 아니면 부족한 연금으로 힘겨운 노후를 보내느냐가 갈리게 될 것입니다. 62세 은퇴 교수, 매달 330만 원이 사라진 충격적인 순간. 나는 퇴직만 하면 풍요롭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매달 330만 원이 내 통장에서 사라지는 걸 보니 그동안 모아둔 돈이 언제 바닥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몰려오더군요. 62세의 대학에서 은퇴한 한 교수님의 고백입니다. 평생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며 노후는 걱정 없다고 믿었지만 막상 은퇴 후 통장을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돈이 줄어드는 현실을 맞닥뜨린 거죠. 이분은 매달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일부를 합쳐 대략 330만 원 정도가 생활비로 빠져나갔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예상보다 훨씬 큰 구멍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은퇴 후 돈은 한 달에 얼마가 빠져나가느냐 그 자체보다 그 돈이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유지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최소 2030년을 버텨야 하는 긴 인생 이막의 시작이니까요. 1. 은퇴 후 돈이 줄어드는 속도, 왜 체감이 더 빠를까? 직장 다닐 땐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니 씀씀이가 크더라도 크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돈이 들어오는 통로가 제한적이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조금의 이자나 임대 수익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고정 수입보다 고정 지출이 더 크거나 물가 상승에 따라 생활비가 조금씩 늘어나면 체감상 돈이 훨씬 더 빨리 빠져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심리적 소득 불안감이라고 부릅니다. 즉,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실제 숫자보다 더 불안하게 느낀다는 거죠. 2. 현실 사례. 나는 연금만 믿었다. 65세 전직 공무원. 박씨 65세는 평생 공무원 생활을 하고 은퇴했습니다. 연금으로 매달 280만 원 정도가 들어오니 노후 준비는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은퇴 후 의료비, 손주 돌봄 비용, 그리고 매달 나가는 관리비까지 합치니 생활비가 32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결국 매달 40만 원가량 적자가 나고 그 차액은 은행 예금에서 빼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예금이 많으니 괜찮다 싶었지만 5년 만에 1억 원이 줄어든 걸 보고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결국 박 씨는 70세가 되기 전 다시 작은 일거리를 찾게 됐습니다. 3. 현실 사례. 자식에게 손 벌리기 싫었다. 63세 은퇴 교사. 김 선생님은 63세로 교직에서 은퇴했습니다. 퇴직금으로 2억 원을 받았고 국민연금으로 매달 180만 원을 받습니다. 처음엔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겼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함께 쓰는 생활비가 월 350만 원을 넘다 보니 1년이면 2천만 원 가까운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남편의 연금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 퇴직금에서 메워야 했는데 매달 줄어드는 잔고를 보며 마음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결국 김 선생님은 적어도 생활비의 절반은 내 힘으로 벌자는 마음으로 동네 도서관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적자 문제를 메우는 동시에 마음의 안정도 얻을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4. 현실 사례. 건강이 돈을 집어삼켰다. 67세 은퇴 교수. 최 교수님은 은퇴 직후까지는 경제적으로 넉넉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월 400만 원 가까운 돈이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예상 못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건강 문제였습니다. 은퇴 2년 차에 갑작스럽게 큰 수술을 하게 되면서 병원비로 4천만 원이 빠져나갔고 이후에도 매달 약값과 병원비로 50만 원 이상이 추가로 지출됐습니다. 결국 풍족하다고 믿었던 연금이 매달 의료비에 잠식되면서 생활의 질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분은 노후엔 돈보다 건강이 우선이라는 말이 정말 뼈저리게 느껴졌다고 전했습니다. 5.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후 재무관리 3대 원칙. 은퇴 재무 설계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3가지 원칙을 강조합니다. 첫째,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라. 은퇴 후에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주택 대출, 고가의 보험료, 불필요한 차 유지비 같은 지출을 줄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둘째, 생활비의 70% 규칙을 기억하라. 전문가들은 은퇴 후 최소한 은퇴 전 생활비의 70%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과 예상치 못한 지출을 고려하면 사실상 8,090%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금만으로 살 수 있다는 계산은 위험합니다. 셋째, 소득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연금만 바라보는 건 위험합니다. 은퇴자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작은 임대 수익, 파트타임 일자리, 온라인 강의, 투자이자 등 다양한 소득원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적어도 2-3가지 수입이 있으면 훨씬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입니다. 6. 매달 사라지는 돈, 대비할 방법은? 은퇴 이후 매달 330만 원이 사라진다는 건 지출 관리와 소득 보완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주거비 조정 대출이 있다면 은퇴 전 반드시 줄이고 은퇴 후에는 작은 집으로 옮겨 관리비와 세금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의료비 대비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을 꼼꼼히 점검해 큰 병원비가 발생했을 때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득 보완. 은퇴 후에도 몸과 마음이 허락한다면 월 50만 100만 원 정도의 소득원을 만드는 게 안정감을 줍니다. 이 작은 수입이 매달 적자를 막아주고 심리적인 불안을 크게 줄여줍니다. 7. 마무리. 은퇴 후 진짜 싸움은 돈보다 마음.
62세 은퇴 교수가 매달 330만 원이 사라진다고 표현한 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20년, 30년을 버틸 수 있을까? 라는 불안의 표현이었습니다. 결국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건 돈을 얼마나 모았는가 보다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리하며 어떻게 채워갈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노후의 불안은 누구나 겪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생활비 구조를 미리 점검하고 지출을 줄이며 작은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준비되어 있다는 마음의 안정을 갖는 겁니다. 은퇴 후 진짜 삶은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330만 원이 매달 사라진다는 공포가 아니라 내가 매달 지켜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은퇴 후 재정 어떻게 버텨야 할까? 솔직히 말해 은퇴 준비는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 보다 매달 얼마를 쓰면서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으면 안심부터 하는데 실제 은퇴 후의 목돈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듭니다. 특히 매달 고정 지출이 300만 원 이상이라면 이 돈은 눈 깜짝할 사이에 빠져나가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1. 생활비 구조를 뜯어 고쳐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생활비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이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대충 300쯤 되지 않나? 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막상 카드 명세서랑 통장 거래 내역을 모아보면 350, 400만 원이 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62세 은퇴 교수 어 씨의 경우를 볼까요? 본인은 300만 원 안쪽으로 쓰는 줄 알았는데 실제 확인해보니 월 33만 340만 원이었습니다. 관리비 35만 원, 보험료 50만 원, 식비 80만 원, 교통차 유지비 40만 원, 병원비와 약값 30만 원, 기타 문화생활비와 자녀 지원까지 더해지니 훌쩍 올라가 있던 거죠. 팁은 간단합니다. 최소 3개월치 카드 통장 내역을 뽑아서 지출 항목을 직접 적어보세요. 그 중에서 줄일 수 있는 고정 지출을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예컨대 보험이 너무 많다면 중복 보장을 정리하고 자동차 유지비가 버겁다면 대중교통으로 바꾸는 게 방법입니다. 2. 은퇴 후엔 월 얼마가 필요한가? 계산해보기. 전문가들이 흔히 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은퇴 전 생활비의 70%, 80%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 교육비, 대출 상황 같은 건 끝나더라도 의료비, 주거비, 생활비는 여전히 나가기 때문이죠. 만약 은퇴 전 월 평균 지출이 500만 원이었다면 은퇴 후에도 최소 35만 400만 원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개인 기준으로 월 65만 원, 부부 합산해도 평균 200만 원 수준입니다. 즉, 은퇴 소득과 실제 필요한 생활비 사이의 격차, 바로 노후 적자를 메꾸는 게 핵심 과제라는 겁니다. 3. 목돈은 어떻게 나눠 써야 할까? 퇴직할 때 보통 퇴직금이 1억 3억 정도 들어옵니다. 문제는 이걸 한꺼번에 잘못 굴리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퇴직자 B씨는 퇴직금 2억을 들고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다. 세금과 공실 문제 때문에 3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법은 3분할 원칙입니다. 생활비용 30% 정도는 안전하게 예금이나 CMA 같은 단기 자금으로 둔다.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도록. 중기 자금 40% 정도는 채권, 안정형 펀드, 변액연금처럼 510년간 안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에 둔다. 장기 자금 나머지 30%는 장기 투자 ETF, 배당주 등로 2대, 너무 공격적이지 않게 관리한다. 이렇게 나눠야 한 번에 다 까먹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건강비는 반드시 별도로 잡아라.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의료비예요. 국민건강보험이 있다지만 실제로는 개인 부담이 꽤 큽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당 평균 의료비 지출은 연간 약 200만 원 수준입니다. 만약 부부라면 1년에 최소 400만 원, 20년이면 8천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건강 관련 예산은 생활비와 별도로 잡아야 합니다. 실손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도 점검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은퇴 전에 큰 병을 대비한 건강검진과 치료를 미리 끝내두는 게 좋습니다. 5. 소득을 보완할 작은 길을 열어두라. 은퇴 후 난 이제 절대 안 일할 거야 라고 마음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매달 30만 원, 50만 원이라도 벌면 심리적 안정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은퇴 교사 C씨는 주 2회 동네 도서관에서 강의를 하며 월 60만 원을 법니다. 이 돈이 단순히 생활비 보탬일 뿐 아니라 사회와 연결된다는 만족감까지 줬다고 해요. 또 어떤 분은 카페 아르바이트를 선택해 월 40만 원을 벌었는데 통장에 돈이 찍히는 기쁨이 크다고 합니다. 핵심은 큰 돈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겁니다. 온라인 글쓰기, 강의, 취미 연계 소득원에 목공, 미술 등도 좋은 방법입니다. 6. 은퇴 재정 관리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 투자, 사기 조심. 은퇴자들을 노린 월 1% 수익 보장 같은 상품에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자녀 지원 과다, 부모 마음에 자녀에게 돈을 보태주다 보면 본인 노후가 무너집니다. 내가 먼저 버텨야 자식도 편하다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물가 상승 무시. 금물 지금 300만 원이 10년 뒤에도 300만 원의 가치를 갖진 않습니다. 최소 연 23%씩은 지출이 늘어난다고 계산해야 안전합니다. 마무리. 은퇴 후 매달 330만 원이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돈이 앞으로 2030년을 버텨줄 수 있을까? 라는 불안의 다른 이름이죠. 하지만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생활비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 목돈을 세 부분으로 나눠 장단기를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 건강비는 별도 예산으로 빼두는 것. 그리고 작은 소득원을 하나라도 열어두는 것. 이 네 가지만 실천해도 은퇴 후의 불안은 훨씬 줄어듭니다. 결국 노후는 돈과의 싸움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싸움입니다.